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과일 중에 참 한 송이에 여러 개 과일이 달린 게 포도예요, 포도. 네. 그래서 이번 주는 포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포도는 우리가 이제 원산지가 어디냐 이런 건 참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어쨌든 포도는 예전에는 동양에 없었어요. 없었다가 언제 들어오냐면은 이제 지금도 약 한 2000년 정도에 2000년 전 정도에 이제 한나라 초기에 이제 중앙아시아 쪽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서양에 있었던 과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예전에 진시황이 처음으로 이제 중국을 통일을 했어요. 이 예전에 중국이 최초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런 진시황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진나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얘기지만 다른 나라 이미 정복된 나라에는 참 죽을 맛이죠. 그래도 일단은 진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즐거운 일이니까 이제 진시황이나 자기 신하들끼리 모여서 연회가 벌어졌어요. 그 연회가 벌어서 다 모여서 술을 마셔요. 그거를 대포라고 그래요, 대포. 그러니까 진시황 이전에는 대포라는 단어가 없어요. 진시황 때서 비로소 대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가 모든 신하 정말 천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즐겁게 술을 마시고 취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포도의 의미를 했을 때 우리가 포음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포가 크게 천하 사람들이 모여서 다 즐겁게 술 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포음하면은 즐겁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원래 취하도록 마시는 거지 이것도. 그리고 도연이다 이러면은 도연은 뭐냐면 술이 취해서 좀 기분이 이게 뿅 간다고 할까요? 그냥 기분이 무릉도원을 날아다니는 거야 마음이. 그런 것을 도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술을 마실 때 포음하고 술을 잔뜩 마시고 도연하게 취하니까 그래서 요 포하고 도자를 따서 포도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 자, 이건 뭘 뜻할까? 예전부터 포도라는 단어에서 벌써 우리는 술을 마시고 즐겁게 기분 좋게 취할 수 있는 술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전에 알아서 장명,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는 누구 해석이냐면 이시진이라는 분의 해석이에요. 이시진은 누구냐면은 중국의 명나라 말기 때 분이신데 본초광목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그걸 이제 몇십 년에 걸쳐서 중국에 있는 모든 약재라든지 식물을 쉽게 말해서 식물학 대사전이라고 할까요? 그걸 총 집대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시진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요것도 하나의 어폐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옛날엔 포도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시진의 해석에 맞지가 않죠. 그죠? 요 도자가 아니니까. 이건 복숭아 도자거든요. 우리가 무릉도원 할 때 도자, 복숭아 도자 할 때.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약간 어폐는 좀 있어요. 있지만 이제 약간 좀 그래도 의미상으로는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장건이라는 분이 이제 중앙아시아를 가는데 그 당시 사신으로 가요. 사신인데 100명으로 사신으로 가는데 오랑캐들한테 잡혀요. 그랬다가 이제 현지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10년 동안 억류돼 살다가 탈출을 하죠. 그랬다가 고생해서 이제 교류를 맺어 중국으로 오는데 처음에 출발은 100명이 했는데 나중에 중국으로 온 사람은 딱 2사람이었죠. 그 정도로 이제 고생을 해서 이제 비단길을 뚫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원국이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 국가인데 거기 가서 기행문을 자기가 글을 쓰는데 거길 가봤더니 사람들이 술을 먹는데 포도로 담아서 술을 먹고 부자들은 어느 정도 만석이면은 이게 가마니로 10,000개니까 되게 맞아. 그 정도로 술을 담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술을 좋아하면은 그리고 그 당시에 포도의 집산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술을 먹었는데 그 당시에 포도주를 먹었는데 몇십 년이 흘러도 몇십 년 된 포도주도 맛이 변함이 없고 더 맛있더라. 이런 기록. 지금도 우리 포도주 먹으면 어때요? 프랑스 포도주니 뭐니, 몇십 년도 산,
그래서 더 훨씬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오래된. 옛날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사기라고 하는 책에 그게 나와요. 사기라는 책에. 그 사마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옛날에도 이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 포도는 보면은 이제 어떤 역할은 이제 몸을 좀 가볍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포도를 먹으면은. 특히 이제 어느 때 먹냐면은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었을 때. 그러면 이제 소위 장에 기름기 낀다 그러죠. 그러면은 포도를 먹은 기름기를 이제 깎아줘요. 깎아준다보다도 이제 청소를 해준다고 할까요? 그럼 몸이 가볍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그 평상시에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포도를 먹으면 포도주라든지 포도를 먹으면 되게 좋은데 평상시에 야채만 먹어서 장이 얇은 사람이 포도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장을 깎아내니까 속쓰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기록을 보면은 이 중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서북쪽 지역 그건 되게 좀 추워요. 추운 지역은 고기나 기름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야 이제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속에 기름기가 끼겠죠. 그러면은 포도를 먹으면은 뭐 우리는 탈나는 경우가 없더라. 되게 좋더라. 하는데 이 남동쪽 지역, 중국의 남동쪽 지역은 해변가 지역이에요. 그럼 그쪽 지역 사람들은 이제 생선회라든지 이런 야채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그리고 기름기가 별로 안 껴요. 이런 사람이 포도를 먹으면 탈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 기록을 보면은 중국 서북쪽 지역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포도 먹으면 오히려 더 좋더라. 부작용 우리는 하나도 없더라. 근데 그 남쪽 지역 해변가 지역 사람들은 포도 먹어서 탈이 나더라.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저녁상을 고기로 푸짐하게 먹었다. 그럴 때는 간식을 포도로 먹으면 좋은데 저녁을 그냥 그 야채로만 그 그린벨트를 먹었다. 그러고선 저녁을 또 포도를 먹었다. 간식으로. 그러면 좀 그렇겠죠. 후식을 그걸 취하는 건 이게 생활의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포도 같은 경우는 예전 기록을 보면 이렇게 습비라고 그래서 이런 게 저리는 증상들이 있어요. 몸이 저리. 이럴 때 쓰면 되게 좋대요. 그리고 또 예전에 보면은 포도가 갈증을 없애는 데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 기록을 보면은 제가 당서라고 하는 책을 봐서 당나라 기록인데 거길 보면은 당나라 그 고조 황제가 있었는데 그 신하 중에 시중 그 진숙달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시중은 벼슬 이름이고 진숙달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제 고조가 이제 그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 이제 황제가 연회를 베풀면 얼마나 푸짐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많이 있겠죠. 그중에 이제 포도가 나왔어요. 포도가 나왔는데 그 진숙다리가 다 그걸 손에만 잡고 먹지를 못하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야, 너 왜 그러느냐? 어? 물어봤더니 진숙다리가 제가 사실은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이제 많으시겠죠, 당연히.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노모가 갈증, 입안에 그 구갈증이라서 입이 이제 갈증 나고 입이 타는 증상이 있는데 이 포도를 먹어야 그게 치료가 되는데 이 포도가 없어서 구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어머니 생각 때문에 포도를 먹지 못하겠노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조 황제가 이제 측은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은 그걸 포도를 거기 있는 걸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선 그 노모가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그 포도 하면 그것을 뭘 뜻하냐면 되게 귀했던 거. 아예 한 나라의 그 재상 정도 되는데 재상이 포도를 못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그 귀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귀하고 또한 그 갈증을 없애주는데 좋더라.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그 이 태양인들이 기가 좀 솟구치는 사람이 많아요. 솟구치면서 입이 갈증이 나거든. 그래서 수시로 물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포도를 써요, 우리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태양인들 중에 보면은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토할 것 같이. 실제로 토하는 건 아닌데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또 약간 토해도 밥을 몇 개 토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포도 뿌리를 약으로 써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토할라는 증상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화가 좀 안 된다든지 이럴 때도 포도를 써요.
그 기록을 보면요. 이 포도가 언제 쓰냐면, 그 여자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을 하면 이제 아기한테로 모든 힘이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되니까 당연히 그 열받치기 쉬워요. 아니, 뭐든지 모이면 열이 나고 흩어지면 식게 돼 있어요. 아니, 남녀간에도 모여봐. 열 나잖아요. 여자가 임신하면 당연히 열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여자가 더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더 뭔가 좀 열받칠 일이 생겼다든지 남편이 속색인다든지 이러면 열이 더 받치죠. 그럼 뭔가 치받쳐요. 치받치면 그게 마치 옛날에는 아기가 치받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기가 위로 올라온다. 사실 그건 아닌데 이제 사실은 이제 기운이 솟구치는 거죠. 열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증도 나고 열불 나요. 그럴 때 우리가 예전에 포도를 썼어요. 그럼 그 포도가 기를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기가 이렇게 발산이 된다, 뿜어나는 거를 좀 수렴한다고 할까요? 수렴시키고 뭔가 좀 차분하게 만드는. 그래서 포도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태양인들이 열불 났을 때 뭔가 그 토하려고 하는 증상이 있다든지 열불 났다든지 이랬을 때 포도를 이제 먹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포도를 먹으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임증이라서 소변을 볼 때 찔끔찔끔 나간다든지 아니면 소변에 이게 방광이라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열로 인해서 염증이 있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포도를 쓰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죠. 그리고 이제 예전 기록을 보면은 또 포도주를 먹으면은 같은 알코올 도수인데 희한하게도 포도는 기를 내린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알코올 도수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먹고 취했을 때 취해도 금방 깨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원래 술은 기를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데 포도는 열을 내려요. 열도 내리고 기를 내리다 보니까 덜 취하는 거예요. 덜 취하고 취해도 금방 깨는 거예요. 그런 것이 포도의 기운.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도주 시원하게 먹지 대표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정종이나 이런 건 어때요? 대표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죠? 포도주는 시원하게 먹을수록 좋은 게 열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기 먹을 때 더 좋겠지, 당연히.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 포도라고 하는 거는 이 이름을 통해서, 포도라는 이름 통해서 벌써 술을 마셔서 취할 수 있는 이제 과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또한 포도는 그 기를 내리는 역할을 해주더라. 그래서 뭔가 기가 발산이 되는 태양인들한테 되게 좀 좋더라. 만약에 소심한 사람이 먹으면 어떨까요? 더 쭈그러들겠죠. 뭔가 좀 성격 급하고 뭔가 발산되는 이랬을 때. 그리고 우리가 고기 먹으면 열나죠. 고기 먹고 춥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고기 먹으면 피가 탁해진다는 소리도 하죠. 그랬을 때 그걸 좀 맑게 만들어주고 기를 내려주는 역할. 그래서 이제 포도를 먹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이제 저녁상을 먹고 나서도 후식을 먹을 때 야채를 주로 먹었느냐, 고기를 주로 먹느냐에 따라서 후식이 틀려지더라. 그것이 생활의 지혜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맞출까요? 네, 감사합니다.